이 방탄막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옆에 지킨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국민은 누구나 비난해도 됩니다. 국민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그들은 누구라도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암살 위협에 대해서 암살의 실제 피해를 당했던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격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추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감자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감자가 아니고 배추야 라고 공격을 하면 배추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라고 말을 했는데 감자라고 말했다고 우겨. 그걸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그걸 막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자라고 말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한 다음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됐습니다. 최소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적정선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먼저 상법 개정하자고 막 주장하다가 우리가 진짜 상법 개정하니까 반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욕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제가 분명히 계곡 정비하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곡을 정비했느냐. 그 권리금 주고 불법시설 영업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업종을 바꿔서 닭죽집 하지 말고 휴게 음식점을 해라. 커피 이런 거 팔아라. 깨끗이 정비해 줄 테니 불법시설로 불법 영업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닭죽 6만 원 받고 팔아봐야 3, 4만 원, 2, 3만 원 밖에 안 남는데 커피 팔면은 한 잔에 8,000원, 10,000원씩 받을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시설 이런 공공시설 다 해주고 돈도 다 빌려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업종 전환하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업종 전환해가지고 계곡 정비 잘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마구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재명이 120원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8,000원에 비싸게 판다고 자영업자들을 모함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 많지요.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무슨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아닌 걸 그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언론들이 막 증폭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비 걸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편을 나눠서 죽여 없애려고 싸우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 됐습니까? 이게 다 정치가 만든 것 아닙니까? 통합해야 될 정치가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죠.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강제로 배분할 권한을 가질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죠. 주어진 권한으로 강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와 타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해도, 친구 간의 대화를 하고, 이웃 간의 대화를 해도 상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존중해야죠. 그가 하는 말을 액면대로 받아줘야죠. 그리고 내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죠. 그리고 차이를 좁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선거 과정이 가장 심각한 그 현상을 보여주는데, 공격하는 거야 당연하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서 공격을 하면 그게 대화 경쟁입니까? 시비 거는 거고 싸우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격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추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감자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감자가 아니고 배추야 라고 공격을 하면 배추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라고 말을 했는데 감자라고 말했다고 우겨. 그걸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그걸 막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자라고 말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한 다음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됐습니다. 최소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적정선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대의민주제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로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금개혁 자기들이 하자고 말은 해놓고 우리가 하자니까 사실은 반대하잖아요. 상법 개정, 우리 주식시장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상법 개정하자고 막 주장하다가 우리가 진짜 상법 개정하니까 반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욕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제가 분명히 계곡 정비하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곡을 정비했느냐, 그 권리금 주고 불법시설 영업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업종을 바꿔서 닭죽집 하지 말고 휴게 음식점을 해라, 커피 이런 거 팔아라, 깨끗이 정비해 줄 테니 불법시설로 불법 영업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닭죽 6만 원 받고 팔아봐야 3, 4만 원, 2, 3만 원 밖에 안 남는데 커피 팔면은 한 잔에 8천 원, 10,000원씩 받을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커피 원가가 120원 밖에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시설, 이런 공공시설 다 해주고 돈도 다 빌려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업종 전환하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업종 전환해가지고 계곡 정비 잘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마구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재명이 120원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8,000원에 비싸게 판다고 자영업자들을 모함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 많지요.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무슨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아닌 걸 그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언론들이 막 증폭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비 걸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통합하고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함께 가는 게 이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선 후보가 칼에 목을 찔리고 언제 피살될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서 있는 유세, 이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 선거 포스터 마구 집어뜯고 훼손하고 있는데 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스터가 훼손되고 있다고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당, 내란 비호당, 그 당의 내란 비호하는 후보, 그 후보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방탄조끼 입고 다니느냐? 왜 방탄 유리 뒤에 숨느냐? 왜 경호원들 경호받고 다니느냐? 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얼굴이 두껍고 수치심을 모르더라.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12월 3일에 그 내란의 밤을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가고 진압해 가고 있지만 내란은 지금도 2차, 3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잔당들에 의해서 4차, 5차 내란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탄막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옆에 지킨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국민은 누구나 비난해도 됩니다. 국민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그들은 누구라도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암살 위협에 대해서 암살의 실제 피해를 당했던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이 나라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 신성한 선거에서 물리적 폭력을 시도하는, 정적 제거, 암살을 시도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세력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선거 제도에 따라서 6월 3일에 총알보다 강한 투표지로 그들을 확실히 책임 묻고 그들을 골라내서 확실하게 진압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인지 아니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는
한줌 기득권자들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다시는 조봉암을 그와 같은 사람을 잃지 맙시다. 다시는 소수의 무리가 국민 주권을 짓밟고 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를 훼손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폐악을 저지를 수 없게 합시다.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라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입시다, 여러분. 자신 있죠? 준비되어 있죠? 할 수 있죠? 6월 4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시킬 준비 되셨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권자의 역할을 다 할 때 지켜집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피 흘려 싸워서 직선제를 쟁취했고, 김대중의 그 지난한 노력과 김대중을 도구로 써서 민주주의를 만들려던 우리 국민들의 지난한 그 투쟁 때문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12월 3일 윤석열이라는 그 제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대통령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놀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이랬다가 그게 북한인 줄 알았는데 남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놀래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그것도 해방된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5대 군사 강국으로 10대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K-팝을 따라 부르고 K-드라마, K-무비, 이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 학원을 다니고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적인 선도적인 문화 강국 대한민국, 코리아. 이 코리아가 무슨 갑자기 군사 계엄에 쿠데타라니, 그것도 친위 쿠데타. 이걸 보고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 나가다가 남미 또 아시아 그 어느 나라들처럼 군사 쿠데타로, 사법 쿠데타로, 그리고 독재로 결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전철을 밟는구나. 한국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랬는데
이 나라가 희한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아닙니까? 촛불을 들어서 그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건자해서 끌어내리더니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그 가녀린 빛으로 그 무지막지한 권력의 쿠데타를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무슨 몇만 명만 모여서 집회를 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가게가 틀리고 누군가가 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던데, 불 지르고 그러던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만 명이 모여도 휴지 한 장 돌아다니지 않고 꽃이 폈다는 사람도 없고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그 권력의 친위 쿠데타 실패 확률 거의 없다는, 성공 확률 99.999%라는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고 드디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위대한 분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IMF 때 한번 놀랐죠. 아, 저 나라가 드디어 부도 났구나. 원래 나라가 부도가 나면 막 사재기 해야죠. 나만 살자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을 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중품을. 그런데 그 나라는 이상하게 집에 있던 걸 도로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을 벌이니까 또 그렇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끌어내렸고, 이번에도 결국은 그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전 세계인이 두 번째 놀래 자빠진 거예요. 저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구나. 믿고 투자해도 될 나라구나. 빨리 수습되기만 바란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처럼 이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를 맞이해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오히려 도약하는, 전 세계 진짜 직접 민주주의란, 진정한 민주주의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역사적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것이죠. 이재명은 여러분이 쓸 예비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려먹을 예비 일꾼 중에 한 사람,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충직한 유용한 일꾼을 여러분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재명을 골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천 시민들은, 서구 구민들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 위대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저력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 왔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이 짧다 보니 그리고 방심하다 보니 잠깐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난 3년 전 이재명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준비가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런 잠깐의 혼란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3년 만에 다시 기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거 의미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은 현장의 치열함 그 자체 아닙니까? 좋은 정책이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골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상도에서 왔든 전라도에서 왔든 강원도에서 왔든 충청도에서 왔든 제주도에서 왔든 아니 외국에서 왔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한 국민이고 서구 구민이고 인천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부리는 대리인들, 정치인들은 편을 갈라 싸울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편 갈라 싸울 필요 없고 혐오하고 증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남자, 여자 갈라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출신 지역 갈라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생각 차이 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부딪히면 토론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이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충직한 일꾼들인지 사익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참칭하는 존재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참으로 위대하고 희망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3년의 이 짧은 혼란, 이 위기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단단하게 단련돼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약할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 험한 역할이 있다면 이재명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맨 앞장서서 개척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으면 그 역할도 역시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몫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상향하는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연설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후보, 성과를 낼 줄 아는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예,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정중앙 뒤로 와주시고, 예, 이재명